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오늘 한인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시민권 자녀의 복수 국정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예술인들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민주화의 상징이 된 광주 정신을 표현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5일 상반기 뉴욕 일원에 진출한 한인 은행들이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이번에는 학장 우대 리스트로 일부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오늘 한인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이사장은 미주 동포의 시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권 자녀의 복수국정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 한미 과학자 대회 방문차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서 오찬회를 갖고 비전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한우성 이사장은 3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한 사람의 재외동포로서 임기 동안 재외동포 지위 향상에 힘쓰고 싶다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재외동포 처우 개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개헌안에 재외동포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가 언급이 된다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재외동포에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미국 시민권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점을 알고 있다며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차지해왔던 재외동포들의 업적을 재해석하고 기념하기 위한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 기념관을 설립해서 지난 역사와 함께했던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를 기록하고 기리고 또 앞으로 재외동포와 한국에 계신 우리 내국의 국민들이 함께 해서 통일 한국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으로는 국내 1000종이 넘는 교과서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을 언급하며 재외동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내용 보완을 통해 재외동포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처 설립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헌법 수정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해와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에서 온 예술인들이 맨하탄 한복판에서 민주화의 상징이 된 광주 정신을 표현하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오는 8일까지 뉴욕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의 심장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광주항쟁의 정신을 노래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 자바트 프로젝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추모하기 위해 한국에서 진행해온 광장 예술을 뉴욕 맨해튼으로 무대를 옮겨 선보였습니다. 광장에서 모여서 어떻게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예술 작품이 창조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는 거죠. 이번 주제가 5월 강주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지도자끼리 또 교류도 하고 또 분위기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이제 평화롭게. 타임스퀘어 공연은 다름과 평화를 주제로 18명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리랑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다양한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감성모 공연이 펼쳐지는가 하면 흰 도화지의 평화에 대한 뉴욕 시민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가며 함께 완성해 나가는 참여 예술 등 다양한 행위 예술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5월 아리랑, 광주에서 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4일 9.11 메모리얼 공원과 5일 유니온 스퀘어,
8일에는 첼시 KMP 갤러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외교관의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 세계 모든 제외공관들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애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제외공관용으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제외공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공관이 보유한 회원권 중 잔여 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되 갱신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과거 일부 제외 공관이 회원권 구입비나 연회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외교관의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도 기본 경비나 행사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등 편의대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가족과 골프 등 사적 용도로 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외공관들의 구체적인 회원권 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관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뉴욕 일원에 진출한 한인은행들이 모두 빠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상반기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LA에 본사를 둔 퍼시픽시티 은행과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메트로시티 은행이 순이익은 물론 자산, 예금, 대출에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퍼시픽시티 은행은 현재 자산 규모가 16억 1,906만 3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3.2% 늘어나 1,157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메트로시티 은행도 예금과 대출이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와 21% 성장한 가운데 순이익은 무려 41.9% 늘어나 2,183만 9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편 뉴욕 일원에 본점을 둔 한국계 은행들은 올 상반기 대조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자산, 예금, 대출 모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47%나 많은 974만 7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뉴뱅크와 밀레니엄뱅크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경우 순이익 210만 1천 달러에 그쳐 1년 만에 44.2% 감소했으며 KB 하나은행, USA와 노아은행도 지난해에 비해 손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아시안 입학 차별 소송을 겪고 있는 하버드 대학이 이번에는 학장 우대 리스트로 일부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 학생들은 학장 우대 리스트에 포함돼 입학 전형에서 우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3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SAT 만점과 AP 최고점을 받았지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한 아시안 아메리칸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학장 우대 리스트가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측 법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연간 약 50명에서 60명의 학생들이 학장 우대 리스트로 선출됐으며 그중 대다수가 백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처장인 윌리엄 패시몬스는 아시안 차별 소송의 원고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학장 우대 리스트에 대해 하버드 대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동문, 기부자, 교수진 자녀,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리스트의 지원자들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입학처 외 동문 관계자, 학교 개발부, 기금 마련 기관에서 지원서를 확인하는 등으로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의 우대 리스트는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로 현재 명문대 입시에서 아시안 학생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법대 입학위원회는 법학대학원 지원자와 입학시험 응시생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라 현재 연 6회 시행되는 법대 입학시험을 내년부터는 10회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대 입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법대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8% 증가하고 법대 입학시험 응시생도 2016년 10만 5천 명에서 올해 12만 9,16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법대 입학위원회는 지원자가 늘어나자 시험 응시 기간을 현행 6번에서 10번으로 추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SAT 시험은 연간 6차례 실시되지만 내년 봄부터는 4월과 5월, 8월, 12월까지 추가해 총 10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LSAT는 최저 120점에서 최고 180점까지 채점되는데 최고 점수는 175에서 180점 사이입니다. 특히 올해는 시험 결과 전체 지원자 중 160점 이상 받은 고득점자가 지난해보다 21%나 상승했고 144점 미만 점수의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대 입학위원회 측은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준비된 학생들이 법대에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 뉴저지주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대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이내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내년 1월 학기부터 연 가구 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 저소득층에게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 등록금 면제 대상을 입학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이 따로 등록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한 학기에 최소 2개 과목 이상 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는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해 선거 공약인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의 첫 단계로 머피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대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이내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를 상대로 이번 저소득층 전액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청받고 있으며 최종 참여 학교 명단은 다음 달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은 거주민 기준으로 풀타임 학생의 경우 총 4,896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2018-2019 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이 수년째 일부 탑승객들을 감시 보고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방당국은 여객기 보안요원들은 항공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이나 다를 바 없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 TSA가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의 연방당국 여객기 보안요원들의 탑승객 감시 보도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TSA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보안 요원들에게 과거 여행 이력 등의 요인들로 인해 관심 대상이 된 승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내에서의 수상한 행동 등을 비밀리에 관찰하도록 했으며 결과를 TSA에 보고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관찰 대상이 된 승객들을 상당히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감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테러와 관련이 없는 승객들도 이처럼 관찰 대상이 됨에 따라 일상적인 국내 여행을 하는 평범한 미국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항공 안전을 내세워 사법당국이 광범위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SA의 제임스 그레고리 대변인은 사건 발생 가능성이 큰 곳에 배치된 경찰과 다를 게 없다고 밝히며 인종이나 종교 등을 기준으로 관찰 대상 승객을 선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청이나 미행 등도 없는 만큼 사찰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 만들어진 TSA는 하루 200만 명 이상의 승객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라클레이 보로의 주민들이 버겐 카운티 70개 타운 중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즈 파크의 주민 평균 연령은 39.5세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각 타운별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락레이 보로의 주민 평균 연령이 70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세를 리버로 주민 평균 연령이 52.9세였으며 알파인 51.5세, 노르드 49.7세, 티터보로 49.4세 등으로 각각 3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주민 평균 연령이 47세로 집계된 우드클리프 레이크, 7위에는 47세로 조사된 파라무스, 그리고 다음으로 프랭클린 레이크, 잉글우드 클립스, 포틀리 등의 순으로 주민 평균 연령이 높은 곳 탑 10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주민 평균 연령은 39.5세였으며 리치필드는 40.9세, 레오니아 43.2세, 테너플라이 43.2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버겐 카운티에서 주민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가필드로 평균 연령이 36세였으며 이 밖에 이스트 러더포드와 로다이 등이 주민 평균 연령이 낮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이모티콘과 애니메이션 등 한국 캐릭터 산업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류 열풍이 캐릭터 시장까지 불고 있습니다. LA 한국 캐릭터 팝업 스토어가 열리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글로벌 컨텐츠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타인종 주민들이 캐릭터들과 함께 인증샷을 남깁니다. 캐릭터들의 이름은 치미, 반, 쿠키, 모두 한국 캐릭터 브랜드입니다. LA 헐리우드에서 열린 한국 캐릭터 브랜드 라인프렌즈 팝업 스토어. 오픈 직후 15,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현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And I think that's what makes it so special, that it's something new and yeah, it's just really something interesting too. It's really pretty and it's really interesting, and I think it just really does justice about what the characters are trying to represent, I think. 인형, 학용품, 옷 등 아기자기한 캐릭터 상품들이 타인종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국 캐릭터는 사실적인 묘사와 웅장함이 특징인 미국의 캐릭터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귀여운 느낌을 살렸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말합니다. Like in the U.S., like people like our culture isn't like cute and stuff. Where like Korea, it's like all about kind of like cute things. So I think like I feel like people who look at this may think it's weird, but it's like really cute. 다음 달 LA에서 열리는 한류 문화 행사 2018 K콘에서는 MBC를 대표하는 캐릭터 엠빅과 카카오 프렌즈를 비롯한 한류 캐릭터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K콘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런칭되는 엠빅은 TV 모니터를 귀엽게 형상화한 캐릭터로 미주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엠빅에 재치 있는 문구를 넣은 티셔츠, 인형, 부채 등 캐릭터 아이템들은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 It's adorable. It's cute. More, I don't know, more bubbling.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인 키덜트를 대상으로 한 캐릭터 산업은 K-팝과 K-드라마와 함께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전 어린이 박물관 건물이 노숙자 임시 쉘터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 LA 어린이 박물관 건물을 노숙자 임시 거주시설 부지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호세 후이자 LA시 의원은 어린이 박물관이 노숙자 쉘터 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현재 스키드로우 등 인근 지역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2천여 명의 일부 노숙자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어린이 박물관은 지난 2002년 폐쇄됐으며 LA시의 다운타운 시빅센터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5년 이내로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덴버에서 우버 운전자에게 총격 피살된 김현수 씨가 운전자의 정당방위 주장과는 달리 몸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에서 6차례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시소 결과에 따르면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체포 기준의 4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돼 의식은 있지만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이 없는 상태로 이 같은 부검 결과를 근거로 검시소 측은 이번 사건을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달 17일 퀸즈 프레시메도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엌칼을 이용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도주한 20대 한인 이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어머니에게 부엌칼로 위협한 뒤 머리와 얼굴, 턱 등을 칼로 긋고 벤 혐의로 이 씨의 어머니는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칼을 휘두른 범행 동기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플러싱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백구경찰서에 주디스 해리슨 전 서장의 뒤를 이을 신임 서장의 키스 샤인 경감이 임명됐습니다. 해리슨 전 서장은 지난달 27일 부경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경찰 33지역을 이끌어온 샤인 경감은 이번 주 내에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조 파운데이션이 2018년 제11회 장학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0명의 장학생이 선정됐으며 각각 장학금 $2,000가 수여됩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24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은 재단은 그간 한인 학생 10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고 습도가 있겠으며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영상 24도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습도가 있겠으며 곳에 따라 비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